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올바르게 여러분들의 뉴스를 쉽게 전달해드리고 있는 뉴스창 시간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상당히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무슨 뉴스를 봐야 할지, 그리고 보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제가 쉽게 해석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될 만한 뉴스 제가 꼭꼭 집어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도움 많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고, 꾸준히 제가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보시면은 따끈따끈한 뉴스를 항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에는 이런 뉴스가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부양책 거절, 대선까지 협상 중단 지시라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주식시장이 갑자기 출렁거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뉴스 창을 찍고 있는 오늘 10월 8일 현재는 또 협상이 잘 된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또 시장이 올라갔죠. 그런 것처럼 이 민주당의 부양책을 거절한다,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도대체 뭘까? 궁금하잖아요. 경기부양책이라고 하는 것과 이때까지 연준에서 했던 양적 완화, 그러니까 채권을 매입하고 돈을 풀고 달러를 푼다라는 그런 행위와는 조금 달라요. 연준은 그냥 돈을 막연하게 그냥 풀어내는 거라고 보시면은,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경기 부양책은 특정 집단과 특정 어떤 소속에게 이제는 돈이 직접적으로 갈 수 있게끔 정책을 짜겠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연준에서 하는 것은 물을 엄청나게 푼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통령과 정부에서 하는 것은 그 물을 어떤 길로 인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길을 만드는, 수로를 만드는 행위를 우리가 경기 부양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돈을 많이 풀어놨는데 이 돈을 제대로 쓰고 있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연준의 입장이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래, 그런데 나는 지금 공화당이고 너는 민주당이잖아. 공화당 입장에서는 기업에 조금 더 친기업 정책으로 해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라고 보는 거고, 민주당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야, 지금 서민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기업들 돈 많잖아, 조금만 참아, 서민부터 먼저 돈을 주자, 이런 주장들이 자꾸 엇갈리고 있고, 그 규모의 차이가 자꾸 엇갈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지지율이라든지 표심이라든지 자기 이익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도록 뭔가 협상을 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협상을 하네 안 하네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은 경기 부양책에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생각하면은 경기 부양책 아니고서는 시장이 올라갈 이유가 없나 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만큼 지금 시장은요, 경기부양책 아니면 올라갈 이유가 없을 만큼, 또는 경기부양책에 저렇게 큰 기대를 걸고 있을 만큼 시장에 굉장히 탄탄하지 못하다, 굉장히 약하다, 기반이 좀 약하게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대목에서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절이라는 한마디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는 거, 경기부양책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저 경기부양책을 쓴다고 해서 갑자기 경제가 살아나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우리 재난지원금 한 사람당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까지 받았는데, 그렇게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 받았다고 해서 살림살이 넉넉해지셨나요? 또는 자영업자분들, 또는 어떤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어떻게 경제가 갑자기 살아나서 매출이 갑자기 생겨서 직원을 더 뽑고 뭔가 나의 생활이 좀 충족해지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양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로서 힘들어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데는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이렇게 부양책을 보시는 게 좋고, 이렇게 부양책 한마디에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좀 눈치채고 있다면 아무래도 이 시장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야 될 건지 약간은 불안하다고 봐야 될 건지가 조금은 판단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시장을 불안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요즘에는 신규 청약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에 이어서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다시 빅히트까지 청약이 들어가고, 이제는
거의 뭐 이제 임박이죠. 상장 임박인데 빅히트 같은 경우도 청약에 돈이 굉장히 많이 몰려가지고 증거금이 5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카카오 게임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선방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게요, 여러분들이 청약이라고 하는 이 시장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주식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있겠죠. 주식시장에서 공급이라고 한다면요, 당연히 주식을 더 찍어내는 행위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업들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도 마찬가지로 주식 수를 늘려버리는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공급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신규 상장도 없었던 주식이 새로 상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급이 늘어날 때는 당연히 수요라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수요는 뭐냐? 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증시 대기 자금들이죠. 이 현금들이 결국은 이렇게 빅히트가 상장이 될 때마다 매수하게 되고,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될 때 매수하게 되고, 또는 크래프톤이 또 상장될 때 매수하게 되고, SK 바이오팜 때 매수하게 된다면은 지금 이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이미 상장되어 있던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갈 때 쓰여야 되는 현금들이 신규 상장으로만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결국 시장의 규모, 왜냐하면 이 빅히트가 상장되면 그만큼 규모가 커지는 거죠. 시가총액의 합 전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지수는 올라가는 듯 하겠지만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빅히트라든지 또 신규 상장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존에 상장되어 있던 기업들의 주가에는 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약하게나마 부정적인 영향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넷마블 들고 있는데 빅히트 관련주라며, 그런데 넷마블 들고 있을 이유가 뭐 있어? 빅히트가 상장되는데 넷마블 팔고 빅히트 사야지 하고 매도하고 가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볼 때 신규 상장주가 과연 이 시장에 긍정적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해 드리고 싶고요. 상장을 하는 입장에서도 시중에 돈이 넘쳐날 때 상장하는 것이 이렇게 경쟁률도 높고 상장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기업인이고 기업의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상장시키기 너무 좋은 시기지 않을까. 개인들이 돈 들고 그냥 막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런 걸 잡았을 때 빅히트 청약을 한다면은 수익률, 제 생각에는 따상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BTS 영향도 있고 해서 청약을 한다면은 물론 수익을 조금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사회 현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시장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긍정적이지는 않은 모습이구나. 그래서 눈앞을 보고 있다면 수익을 낼 수는 있는 종목이겠지만 내가 앞으로 주식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 판을 읽어야 돼요. 내가 매매하고 있는 이 무대의 판을 좀 읽어야 되는데, 이 판으로 봤을 때는 이런 청약주들이 성공을 하고 있고 돈이 이렇게 많이 몰린다라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이진 않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청약주들이 붐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양날의 검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WTO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세계 교역량이 마이너스 9.2%, 그러니까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도 4월 달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개선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를 좀 받아들이고 무역을 시작을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좀 그럴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움츠리고 직장도 안 다닐 수는 없고 가게 하시는 분들도 언제까지 문 닫아 놓을 수는 없으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내가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PC방 같은 경우도 PC방 맨날 거기서 게임하는 사람들에게만 장사를 했었는데 PC방도 이제는 배달을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PC방도 이제 식당처럼 배달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이런 식으로 점점 살아가기 위해서 결국은 참다가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가 많구나.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를 받아들이고 교역량은 줄었지만은 처음 예측했던 것보다는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단 악재 속의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교역량이 줄었지만 그래도 생각보단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일단은
우려보단 덜하겠지만은 회복 속도는 더딜 것이다는 악재 속에 호재 또는 호재 속에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전체 교역량이 줄었다라는 거 그리고 전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요.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증시도 당연히 그런 영향들을 받아서 약간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는데 하향 조정이 되었다라고 보기에는 2018년에 대비해서 지금 증시는 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19년에 대비해서는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오히려 더 줄어 있어야 되는 지수가 올라와 있으니 오히려 기대감이 너무 컸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아까 처음 뉴스로 돌아가 보면 결국은 경기 부양책에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나마 뭐 악재만 이렇게 볼 것도 아니고 나쁜 뉴스만 볼 게 아닌 게 호재가 조금은 보여집니다. 조금씩 나오는 게 한국 조선업 수주량이 3개월 연속 세계 1위라고 하죠. 5년 전만 하더라도 거제도라든지 저 조선업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너무 불황이다 보니까 다들 울었고 힘들었고 괴로웠는데 정부의 노력과 그리고 각 업계의 노력들이 끝없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 대한민국을 밝히는 조선업 어떻게 보면 기간산업이 될 수 있는 이 조선업을 결국은 꿋꿋이 살려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종에 이제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는 조금 더 어깨를 좀 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렇게 힘들었던 기업이 다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좀 걸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화물에 대한 뭐 그런 기대라든지 화물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을 봤을 때 역시나 조선업은 저는 이제 성장할 수 있겠다. 뭐 점점 발전하지 않을까. 이제 조선업도 결국은 친환경으로 조금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역시 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뭐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구 전체의 70%가 바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바다 위 끝없는 산업이 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선업에 대한 관심을 조금 가져보신다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험난한 시장 속에서 투자할 만한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언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뉴스 좀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역시 시장인 만큼 제가 오늘 설명이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했으니까 이해를 꼭 하셨길 바라겠고요. 지금은 약간 호재가 등장하지 않으면 시장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요. 호재가 잘 나오는지 또는 호재가 안 나온다면은 악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구멍은 어디 있을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는데 그 구멍이 어딜지를 다 같이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창 시간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